저는 원래 전공을 갑각류를 전공을 했습니다. 게가 전공인데 갯벌에 사는 이제 다리 10개 달린 식각류의 생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사는 어떤 특정한 갯벌에 사는 게만 잡아먹는 새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새가 보통 일반적인 새들과 달리 부리가 굉장히 길고 휘어져 있어요. 너무 궁금했어. 저 새는 도대체 왜 쟤만 저렇게 못 살게 굴까? 그래서 그 새 부리의 비밀을 좀 밝혀보고자 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저 새를 쫓아서 세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새는 우리나라 갯벌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알락꼬리 마도요라고 하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도요 중에서 말만큼 크다 그래서 마도요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도요 물대새가 약 40여 종이 오는데 그 중에서 덩치가 제일 커요. 이 새는 부리 끝에서부터 꼬리 끝까지 몸 길이가 약 6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리 길이만 몸 길이의 3분의 1인 20cm 정도 돼요. 얘네들은 추위를 굉장히 싫어해서 추울 때는 제 남쪽에 호주까지 날아가서 겨울을 나고요. 또 번식은 특이하게도 러시아에 있는 툰드라 지역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호주에서부터 러시아를 1년에 왕복을 해야만 살아가는 특별한 생태를 갖고 있는 그런 새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 비행하는 거리가 2만 킬로가 넘어요. 2만 킬로가 넘는데 그 2만 킬로 장거리 비행을 할 때 부리가 짧은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지요. 그래야 이제 장거리 비행을 하는데 저항도 덜 받고 덜 무거울 테니까. 그런데 이놈은 왜 이렇게 장거리 비행을 하면서도 부리가 길고 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약 30도 정도 구부러져 있을까? 저 새와 저 개의 관계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려주는 사람은 없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얘네들이 살고 있는 곳을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서 제가 호주를 가서 한 2년 동안 이제 돌아다니면서 호주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곧 그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갯벌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호주에 있는 동부 해안, 시드니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의 동쪽 해안, 골드코스트라고 하는데 우리 지구상 개체의 전체 한 80%가 월동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려워요. 장거리 비행도 해야 되고 먹이에 대한 압력도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호주에 가서 얘네들을 쫓아서 공부를 하러 가보니까 호주에서 월동을 할 때 주로 먹는 그 먹이를 찾아보니까 호주에서는 이렇게 모래갯벌에 사는 게를 먹는데, 이게 이제 현지에서는 솔저 크랩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우리나라로 보면 모래갯벌에 사는 염난개하고 생태는 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얘네들이 조금 크고 생태도 좀 다른데, 얘네들은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그룹끼리 서로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모여서 해요. 그래서 싸움 놀이를 잘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이제 병정개 그런 뜻으로 이제 솔저 크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원래 이제 그 학명은 믹타일레스 롱기카르푸스라고 하는 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의 오키나와까지 적도 지방에서부터 더운 곳에만 이제 서식을 하는 애인데, 호주에서는 얘를 주로 먹이로 먹는데, 이 솔저 크랩 같은 경우는 갯벌에서 수직으로 한 20cm 정도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부러진 부리는 오히려 구멍을 공략하는데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리로 땅을 파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긁어야만 얘네들을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리가 긴 거는 유리하지만 구부러진 것보다는 뾰족한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그 과정에서 잡히는 뭐 갯지렁이라든지 다른 이제 쏙이라든지 이런 갑각류도 먹기는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솔저 크랩을 먹으면서 월동을 하게 되고요. 얘네들이 호주에서 생활하는 게 10월, 11월, 12월, 1월, 2월 한 4달에서 4달 반 정도를 이제 호주에서 월동을 해요. 그리고 이동을 하게 되면 2월 중순 정도 되기 시작하면
그 호주 동부 해안에서 서식하던 애들이 전부 다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네, 이 마우스 움직이는 게 여기 보이나요? 안 보이죠? 네네.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예, 포인터를 짚어드렸으면 좋겠는데 포인터가 작동이 안 되네요. 자, 그 호주 동부 해안에서 보면 이제 화살표 있는 곳에 약간 위쪽에 보면 호주 북동부 해안에 케언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 케언스 쪽으로 모이면서 2월 하순 정도, 2월 말 정도 되면 케언스로 다 모이게 돼요. 그래서 케언스에서 이제 북상을 하기 위해서 기류를 타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는데, 호주에서 얘네들이 먹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나라로 출발하기 전에 몸무게가 암컷이 조금 큽니다. 암컷이 약 950g, 900g에서 950g, 약 1kg가 조금 못 나가고요. 수컷이 약 800g 정도 나가요. 800에서 850g 정도. 근데 그 사이즈 크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 치킨을 만들 때 도축하는 그 사이즈가 딱 1kg 전후됐을 때 도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 정도 되는 그 사이즈에서 호주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호주 북동부에서 호주 북쪽에 길게 보이는 섬이 파푸아 뉴기니아예요. 파푸아 뉴기니아를 거쳐서 이제 중간쯤에 있는 필리핀을 거쳐서 우리나라 이제 갯벌에 도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할 때까지 거리가 약 12,000km 정도 됩니다. 호주에 있는 학자들이 12,000km 정도, 이제 얘네들이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서 몸에다가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서 이제 비행하는 것을 추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12,000km를 날아오는데 4박 5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나르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호주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까지 4, 5일을 자지도 먹지도 쉬지도 않고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젊은 개체, 어린 개체들 같은 비행 능력이 좋은 애들은 논스톱으로 우리나라 갯벌까지 날아오게 되고요. 나이가 먹고 좀 힘든 개체들은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쉬지 않고 날아오는 것은 나중에 또 번식지의 그 비밀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젊은 개체들은 쉬지 않고 도착해서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하면,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했을 때 얘네들을 잡아서 몸무게를 달아보면 몸무게의 약 40%가 줍니다. 그러니까 1kg 나간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하면 40%인 400g을 비행할 때 전부 다 에너지를 쓰고요.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하면 몸이 500에서 600g 밖에 안 나가요. 그 상태에서 우리나라 갯벌에 도착을 해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쉽게 잡을 수 있고 걱정 안 하고 먹이를 섭취할 수 있는 게 뭘까? 얘네들은 진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도구를 개발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면서 그 도구를 전략적으로 만든 게 바로 불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우리나라 갯벌의 가장 흔한 생물이 얘입니다. 우리나라 펄갯벌에 나가면 가장 많은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칠개라고 하는 종이고요. 이 칠개가 우리나라 갯벌을 대표하는, 우리나라 펄갯벌을 대표하는 생물이고, 이 개는 제가 개를 연구하면서 참 얘네들의 진화 과정에서 너무너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됐던 게, 이 칠개는 사이즈가 비교적 커요. 갯벌에 살고 있는 다른 개들보다 사이즈가 크고, 이놈도 나름대로 물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갯벌에 사는 개 중에, 덩치 큰 개 중에 이놈이 가장 온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덤볐을 때 다른 개들처럼 다리가 떨어지도록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칠개는 집게다리를 탁 접어요. 그래서 얘네들 공교 포식자인 도요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사이즈도 크고 한 마리를 먹었을 때 에너지 포션이 높기 때문에, 또 성격이 온순하기 때문에 먹이로는 아주 딱 적합한 생물이죠. 그래서 이 칠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부리를 저렇게 극단적으로 길고
구부러지게 발전을 시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논문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7개를 잡아먹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몸무게의 40%를 회복하게 되고요. 그 회복하면서 우리나라 갯벌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조류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얘네들이 우리나라 갯벌에 머무르는 시간은 약 20일에서 30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화까지 올라오는 기간은 20일에 30일. 그 20일에 30일 동안 몸무게의 40%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고, 강화 갯벌을 지나면서 얘네들은 다시 내륙으로 날라서 러시아의 저 툰드라 지방에 있는 힌간스키 평원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이 러시아의 힌간스키 평원에 날아가면, 러시아는 가장 가까운 곳이 러시아 동쪽에 있는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지요. 근데 그 힌간스키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는 거리가 1000km가 넘어요. 그래서 거기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해양 생물이 없어서 얘네들은 내륙 습지에 들어가서 내륙 습지에서 이렇게 생긴 딱정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이 딱정벌레는 러시아에, 이제 제가 이것도 연구하러 러시아를 가서 또 한 6개월 동안 돌아다녔어요. 러시아에 있는 그 국립연구소에 있는 친구들이랑 힌간스키 이제 국립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는데, 그 러시아에서는 얘를 안트킬러라고 부릅니다. 안트킬러. 그러니까 그 개미를 잡아먹는 그런, 잡아먹으면 살아가는 딱정벌레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여름 불빛에 그 날라드는 방아벌레라는 벌레 있어요. 딱정벌레.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탁탁 튀는 그 방아벌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도 고만하고. 근데 주로 이 안트킬러를 먹으면서 러시아 습지에서 둥지를 틀고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킵니다. 근데 이 그 안트킬러 자체가 사이즈도 적은 데다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들만 부화를 시키고 나면, 어미는 새끼가 부화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새끼를 툰드라 습지에 놔두고 어미는 먼저 떠납니다. 그 얘기도 재밌지만 그거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뒤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러시아까지 날아가는데도 약 8,0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왕복, 호주에서 우리나라 갯벌을 지나서 러시아까지 가는데 한 2만 km, 또 다시 2만 km를 내려가서 월동을 해야 되니까 호주까지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매년 4만 km 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알라꼬리 마도요한테 가장 중요한 먹이는 우리나라에 사는 칠개라고 하는 종입니다. 우리나라 갯벌이 없으면 이 종은 지구상에서 곧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생태계의 건강성을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큰 그 역할이지요. 이 알라꼬리 마도요는 이미 전 세계의 생존 개체가 5,000마리가 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종으로 정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하고 해양수산부가 보호생물로 지정을 해서 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라꼬리 마도요가 이렇게 날 때 배가 갈색으로, 다갈색으로 보이는 애들은 알라꼬리 마도요고요. 나를 때 배 밑이 하얀색으로 보이는 애는 마도요라는 종이에요. 마도요도 사이즈가 비슷하지만 마도요는 필리핀, 홍콩까지만 날아가고 호주까지는 안 내려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훨씬 더 멀리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을이 되면 갯벌에 나가면 높은 금속성 음을 내면서 삐비비빅 하는 그 경계음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알라꼬리 마도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